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시간인데요. 제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고민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차량 구입에 대한 사연을 살펴보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좀 더 만족하실 수 있을지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어떤 차량을 고민 중이실지 저와 함께 사연을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차량 선택 고민 중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제네시스 G80 출고하실 때부터 꾸준히 채널 시청해 왔는데 제가 차량을 바꾸려고 하니 고민이 되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530i M 스포츠 패키지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이프는 BMW보다는 제네시스를 더 마음에 들어 해서 G80도 현재 같이 고민 중입니다. 저도 5 시리즈가 할인도 많이 줄었고 옵션도 좀 빠져서 그냥 G80으로 갈까 생각도 드는데 처음으로 수입차를 사볼까 해서 너무 고민되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G80에 냄새 이슈가 없었다면 G80이랑 5 시리즈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두 차량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차량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정보를 함축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0대 후반 남성분이고요. 현재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를 계약해 놓은 상태이십니다. 그러나 와이프분께서는 BMW보다는 제네시스를 좀 더 선호하셨고 아마 G80을 선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와 제네시스 G80을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했던 차량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오늘 사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구매 가격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비교 기준은 제가 직접 출고한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옵션을 선택한지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 AWD 모델과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둘 다 제가 출고했던 차량인데 차량 가격을 보면 제네시스 G80 2.5 터보는 제가 차량 구입 시에 차량 시작 가격이 6,220만 원이었고요. 거기에 제가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980만 원까지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은 7,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었고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 모델의 차량 가격은 7,6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할인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제네시스는 제가 차가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할인은 빵원이었습니다. 전혀 할인이 없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페이스리프트가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무려 900만 원이나 할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할인 가격이 900만 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신차가 출시되자마자 구입을 했는데 정말로 많은 금액을 할인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가가 적용된 실제 차량 가격은 제네시스 G80의 경우 7,200만 원,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 6,720만 원입니다. 이렇듯 수입 자동차는 원래 가격에 할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산 차량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려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 가격 플러스 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각종 취등록세가 붙게 됩니다. 이 안에는 취득세, 공채, 탁송, 등록비 등등등 이렇게 붙게 되는데 제네시스 G80의 경우 취등록세가 487만 1,320원이 들었고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의 경우 461만 6,16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차량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차량 구입 시 총액을 보면 제네시스의 경우 약 7,688만 원이고요. BMW 530i의 경우 약 7,182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시 총액을 비교해보면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이 약 500만 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물론 5 시리즈는 후륜구동이고 G80은 4륜구동이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다음은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경우 둘 다 동일한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요.
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이 2.5이기 때문에 2497cc, 530i는 1998cc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에서도 좀 차이가 나게 되고, 변속기 같은 경우 G80은 8단 자동 변속기고 530i 같은 경우에도 8단 자동 변속기인데 ZF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G80 2.5 터보는 304마력에 43.0토크, 530i는 252마력에 35.7토크, 아무래도 배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후륜 19인치 휠 기준으로 G80이 1800kg, 530i가 1735kg, 4륜구동 19인치 휠 기준으로는 G80이 1870kg, 530i가 1760kg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량화 부분으로 보면 BMW 530i가 G80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느껴지는 주행 퍼포먼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G80도 소유했었고 현재 530i도 소유하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파워트레인에서 살펴봤듯 변속기도 동일한 8단 자동 변속기고 출력으로만 봤을 때는 G80이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면 두 차량의 세팅 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을 때 좀 더 빠른 가속력은 530i가 훨씬 더 뛰어난 편이고요. 브레이크의 담력이라든지 제동 성능도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BMW 530i가 좀 더 브레이크가 빡빡 제동력이 걸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이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면 정말 50마력의 차이가 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출력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고, 530i가 초반 리스폰스가 빠르기 때문에 되려 530i의 출력이 좀 더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G80도 30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초반 응답성이 느릴 뿐이지 한번 가속력이 붙으면 쭉 밀어주는 파워는 정말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고속주행 안정성은 두 차량 모두 다 뛰어났고요. 하지만 코너링 성능에 있어서는 확실히 530i가 앞서는 편입니다. 물론 G80도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전체적인 포지션이 낮아졌지만, 시트 포지션부터 G80은 가장 낮추더라도 시트가 좀 높고 530i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추게 되면 생각보다 낮은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로 봤을 때 G80은 4륜구동이었고 530i는 후륜구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링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조금 더 탄탄하고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 확실히 편안한 건 G80이 훨씬 편하네요. 제가 G80을 타다가 530i로 딱 바꿨을 때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게 바로 서스펜션, 승차감 부분이었습니다. G80은 한없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줬다면 530i, 특히나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G80에 비해서 정말로 단단하고 탄탄한 서스펜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G80을 타시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530i M 스포츠 패키지 서스펜션에 적응이 되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서스펜션이에요. 이번엔 두 차량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G80이 조금 더 길고요. 전폭도 G80이 더욱더 넓습니다. 전고는 530i가 조금 더 높고 휠베이스는 G80이 3m가 넘는 넓은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트렁크 용량은 의외로 530i의 트렁크 용량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앞좌석을 탔을 때도 그렇고 뒷좌석을 탔을 때도 그렇고요. G80이 조금 더 넉넉하게 느껴지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패밀리카 용도로 넉넉한 크기의 중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G80을 선택하시는 게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만족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폭이 더 넓다 보니까 저도 G80을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한번 휠을 긁었던 적이 있거든요. 폭이 꽤나 넓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라든지 조금 좁은 램프를 돌아 나갈 때 확실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530i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휠을 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폭이 넓으면 확실히 고속주행에서 안정감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좀 더 편하게 운전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전폭이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530i도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크기가 그렇게 작거나 실내가 좁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G80과 비교를 해보자면 G80이 확실히 좀 더 편안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자녀가 없으시다면 뒷자리 공간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530i를 선택해도 충분하지만, 혹시나 자녀분이 계시고 자녀분에게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다 하시면 G80의 뒷좌석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인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다 가솔린 차량이고 그렇게 높지 않은 연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비 부분도 꽤나 중요한 비교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공인 연비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19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G80 2.5 터보도 19인치 휠로 적용을 했고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이렇게 나눠서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5핀의 기준 휘발유 가격으로 선정을 했고요. 1968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2.5 터보 후륜구동의 공인 연비는 10.6이고 사륜구동은 9.8입니다.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후륜구동은 12.0이고 사륜구동은 11.0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킬로를 탔을 때, 1년에 4만 킬로를 탔을 때, 1년에 6만 킬로를 탔을 때 유류비가 공인 연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네시스 G80 2.5 터보 후륜구동 모델로 1년에 2만 킬로를 탔다 했을 때 유류비는 370만 원 정도 나오고요.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으로 2만 킬로를 탔다라고 했을 때는 328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기준으로는 G80은 400만 원, 530i는 360만 원으로 유류비만 보면 약 4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 차이로 와닿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1년에 4만 킬로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G80 후륜구동은 1년에 4만 킬로 탔을 때 740만 원, 530i 후륜구동은 656만 원, G80 사륜구동은 800만 원, 530i 사륜구동은 7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8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에 4만 킬로 탔을 때 80만 원 정도다 라는 것도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6만 킬로 정도 탔을 때 유류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G80 후륜구동 모델은 1,100만 원이고 530i 후륜구동 모델은 984만 원입니다. G80 사륜구동 모델은 1,200만 원, 530i 사륜구동 모델은 1,070만 원이네요.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니까 1년에 6만 킬로를 탔을 때 기름값으로 1,00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전기차를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기름값이 많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공인 연비로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유류비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 연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행했던 컨디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고속주행보다 시내주행을 많이 했고 서울 도심주행으로 출퇴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연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너였던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류비 같은 경우 5핀의 기준 휘발유는 1968원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했고 고급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넣는 저희 동네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동네 주유소가 222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차량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네시스 G80 2.5 터보 4륜구동에 20인치 휠을 옵션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후륜구동에 19인치 휠이다. 그래서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고 휠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행을 했을 때 트릭 컴퓨터 상의 평균 연비를 말씀드리면 G80의 경우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유를 주유했고요. 530i 같은 경우 평균 8.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30i 같은 경우에는 출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급유만 넣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일반유를 넣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530i는 굳이 고급유를 넣지 않아도 되는 차량입니다. 일반유를 넣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일반유를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과 조금 더 부드러운 필링을 느끼길 원해서 계속해서 고급유를 주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종의 차이도 있다는 걸 체크 한번 해주시고
1년에 2만 킬로 탔을 때 유류비는 G80의 경우 610만원, 530i의 경우 540만원입니다. 1년에 4만 킬로를 탄다라고 했을 때 계산해보면 G80은 1200만원, 530i는 107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130만원 정도 발생하고요. 1년에 6만 킬로 정도 탄다라고 했을 때 G80은 1810만원, 530i는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에 6만 킬로 정도 타면 2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명확한 비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동 방식도 다르고 휠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유종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실제 오너였던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1년에 몇만 킬로 정도 운행하시는지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2만, 4만, 6만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는 것 같아요. G80은 1만 킬로 조금 넘었을 때 6개월 정도 소유하고 판매를 했었고 현재 530i 같은 경우에도 1년 반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2만 1000킬로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만 킬로 혹은 그 이하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차량의 실제로 느껴지는 옵션 사양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제가 G80은 앞서 말씀드렸듯 거의 1000만원 정도를 옵션 사양으로 넣었습니다. 소프트도어 클로징부터 시작해서 거의 넣을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좌석에 있는 옵션만 빼고 거의 다 넣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필요 없는 옵션도 있었고요. 소프트도어 클로징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들이었고 에르고 모션 시트도 옵션으로 넣었지만 마사지 시트도 그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G80을 선택한다면 이런 옵션들을 모두 다 빼고 담백하게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30i도 옵션이 적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옵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원하시는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반자율 주행 이런 기능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하지만 요즘 막 빠지고 아쉬워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서라운드 카메라, 무선 충전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무선 충전을 쓰지 않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무선 충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차량 구입하고 아예 안 쓰고 따로 무선 충전 거치대를 쓰고 있어서 그건 불편함을 못 느꼈고 또 저는 초기 모델을 구입했기 때문에 서라운드 카메라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어 있는데 사실 서라운드 카메라가 아니어서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더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주차를 하기 때문에 크게 530i에서 이 옵션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이 애플 카플레이예요. 그런데 G80은 유선이었고 530i는 무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G80은 내가 차에 타서 한번 선을 꽂아야 돼요. 그런데 530i는 차에 타자마자 그냥 알아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매일 차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편의성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MVH, 소음과 진동, 불쾌함 측면에서의 두 차량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소음과 진동 부분입니다. BMW 530i도 한 번도 시끄럽다고 느끼거나 좀 떨림이 있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G8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로 조용합니다. 일단 4기통인데 6기통 못지않은 그런 정숙함 그리고 실내 방음제라든지 흡음제를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앉으면 저속이든 고속이든 노면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정말로 정숙합니다. 정말 궁극의 정숙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실내 정숙성은 S클래스 못지 않을 정도로 현재 또 제가 타고 있는 S350D와 견주어 봐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내는 진짜 정숙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G80 오너분들이 있다면 이건 무조건 만족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G80은 정말로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고했던 G80은 떨림도 없었어요. 떨림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소음과 진동 부분에서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30i도 정말로 만족스러운 소음과 진동을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G80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두 차량을 굳이 비교하자면 G80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센터 인프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처음으로 수입차를 구매한다라고 사연에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입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서비스 센터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수입차의 수리비 측면인데 수입차는 서비스 받기가 정말로 불편할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볼까 해요. 요거는 또 제 기준이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주변에 블루엔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블루엔즈는 반경 3.2km 이내에 2개의 블루엔즈가 존재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6분 정도 걸리는 게 이제 가장 가까운 블루엔즈의 위치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물론 제 기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BMW 서비스 센터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반경 5.5km 이내에 서비스 센터는 총 3개가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약 9분 정도 블루엔즈랑 차이가 나게 되는데 블루엔즈는 반경 3.2km 이내에 서비스 센터가 2개가 있었고 BMW는 반경 5.5km 이내에 서비스 센터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거리라든지 개수면으로 봤을 때 서비스 인프라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신다면 수입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이렇게 대부분 주변에 검색해보면 서비스 센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등등등 요즘 대부분 메이저 수입 차량들은 서비스 센터가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점검을 받거나 수리받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리나 개수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G80 같은 경우에는 분명 제네시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서비스 센터 수리는 현대 블루엔즈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서비스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적게는 뭐 7천만 원, 많게는 거의 9천만 원, 1억 정도의 돈을 주고 뭐 G90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진 차량인데 G90 같은 경우에도 블루엔즈에서 수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G80 결함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 퀄리티는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5시리즈를 운행하면서 정기 점검 받을 일이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수입차 서비스 센터가 더 깔끔하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직원 응대도 조금 더 친절하고 체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국산차 타시다가 수입차로 넘어가신 분들은 저와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확실히 서비스 센터도 수입차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장단점을 통해서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총평에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G80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저도 G80의 디자인에 끌려서 구입을 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이전 G80 대비해서 디자인이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자인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였기 때문에 G80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은 풍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옵션을 1,000만 원어치나 넣었다시피 옵션을 상당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수입차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수입차는 이렇게 옵션을 하나하나씩 넣으면 뭐 인디오더 개념이라고 해서 차를 언제 받을지 몰라요. 물론 요즘 국산차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산차는 이렇게 트림별로 하나하나씩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차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뭐 럭셔리 트림, M 스포츠 패키지 트림,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옵션을 하나씩 넣고 하나씩 빼고 이런 게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G80의 장점 중에 하나는 또 궁극의 정숙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V 측면에서 정숙함과 떨림이 없다라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엔 아우디보다도 제네시스를 더 윗급으로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심지어 뭐 벤츠랑도 거의 동급으로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 세대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 현 세대 G80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인지도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타면 확실히 국내에서는 고급차를 탄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제네시스 G80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셨듯 낮은 연비입니다. 제가 탔을 때 평균 연비가 6.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3일에 한 번씩 8만 원 정도 주유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G80이나 뭐 G90 정도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 생각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주유소 가는 건 똑같이 귀찮아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배기량에 이 정도 고급 세단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에 크게 민감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시간을 아끼신다거나 그런 번거로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주유소로 간다는 거는 여간 귀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조금 무른 승차감 그리고 더딘 주행 성능입니다.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무른 승차감을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딘 주행 성능을 부드러운 주행 성능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서비스 센터입니다. 사실 국산차의 장점 하면은 서비스 센터가 많다, 가까이에 있다, 이런 게 장점인데, 그건 현대자동차를 샀을 때 장점인 것 같고, 제네시스를 샀을 때는 현대자동차와 차별화가 없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로 팔 때 감가요. 제가 G80을 딱 정확히 6개월 정도 타고 10,000km 조금 넘어서 이제 매각을 했는데, 차량 감가가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돼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안 탔는데 거의 1,000만 원이 까였다라는 게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페이스리프트된 디자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전 5 시리즈의 디자인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주간 전조등이 이렇게 L자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전면뿐만 아니라 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특히나 후면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4기통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정숙하고 부드럽다라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고 똑똑하고 직결감이 좋은 ZF 8단 미션도 530i,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을 때마다, 주행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뛰어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릴 때도 기분이 좋지만 제동할 때도 기분이 좋고, 후륜구동이지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쿠페나 스포츠카가 아닌 세단임에도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530i의 단점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댓글로 작성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시는 사연자분께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 530i 타시는 분들께서 나는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연비도 이 정도면 가솔린 치고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만족스럽고, 뭐 공간도 저는 주로 혼자 타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고 뭐 좁다라는 느낌도 없었고요. 옵션도 만족스럽고,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정기 점검 받고 이런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아직까지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계약을 넣어 놓으셨고, 더불어 제네시스 G80 모델을 고민 중이신 30대 후반 남성 구독자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제가 구매했던 차량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실제로 구매하신 모델이라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고민에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차량을 고려 중이시거나 계약하신 분, 그리고 출고 받으셔서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내가 직접 느낀 장단점을 공유해 주시면 사연자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여러분들과 사연을 공유할 예정이니, 자동차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lsh6166 네이버닷컴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의 무게를 함께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연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잘 결정하셔서 후회 없는 차량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